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들 중에서 금리가 높고 은행 예금이 아닌 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CMA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고려할 것들이 늘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A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들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요. CMA가 예전에는 증권사에서 가장 주력 상품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복잡해지고 약간은 또 꼼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금리를 일할해서 매일 쌓아준다. 그리고 금리를 일할해서 재투자해준다는데 매일 자동으로 재투자해준다. 천지 차이입니다. 매일 쌓아준다는 그냥 쌓기만 한다 뜻이고요. 매일 자동으로 재투자한다는 것은 일복리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기간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얘는 일할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가 없을 겁니다. 본인이 쓰시는 CMA에 이런 꼼수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뒤에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A에서 이 네 가지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 MMW 형태를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머니마켓 랩입니다. 랩. 랩은 당연히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 같은 일반 직원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이 상품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얘는 한번 사고 친 적이 있어요. MMW형이 보통의 RP형이 많거든요. 리퍼처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재약정, 증권사들이 다시 사주겠다라는 그런 약정을 맺어서 RP형을 증권사의 신용도를 보고 들어가는 CMA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이제 MMW형이 금리를 RP형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얘는 예전에 회사채를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사채가 약간 디폴트 느낌이 났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환매가 늦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얘는 그런 리스크를 가져가는 대신에 약간의 수익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RP형일 거고요. MMF형은 펀드에 가입하는 그런 형태인데 하루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출금하실 때. 나머지는 딜레이가 없고요. 발행원 같은 경우에는 4대 증권사만 가능한 아주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증권사가 보증하는 형태이고요. 증권사 발행어음과 그냥 발행어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발행어음은 실제로 이제 종이에 써가지고 옛날에 했었고 지금은 전자로 하긴 하지만 그냥 회사가 발행하는 신용도를 담보로 하는 발행어음과 증권사가 발행하는 담보 발행어음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발행어음의 장점은 일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준다라는 거. 그리고 만기를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설정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고, 중도 페널티는커녕 중도 해지해도 이자가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입 해지 조건이나 가입 조건이나 해지 조건 일절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개의 증권사만 가능한데 저는 이제 KB증권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래 NH, 한투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실제로 16,000원 2억을 넣어놓게 되면 16,000원 세전이익이 세후로 13,000원, 그다음 16,000원 334에서 335까지 늘었고요. 336까지 늘었습니다. 자, 일복리 약간 낚시성을 해서 죄송한데 금액이 수십억이 되지 않는 이상 뭐 1원, 2원 정도밖에 더 붙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 여러분들 짠테크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돈 안 쓰는 거 이런 거. 근데 13,000원 내에서 쓰기 이런 것들 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돈을 안 쓴 거는 다시 재투자하게 되면은 시드가 늘어나서 다음 날에 이자 불이할 때 조금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킹 통장을 제가 지난번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최근에는 CMA나 아니면 발행어음의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 파킹 통장에 대해서도 메리트가 좀 있고 거래량도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타이거와 코덱스 파킹 통장이 있는데 코덱스는 제가 안 가져온 이유는 코덱스는 100만원 단위고요. 타이거는 5만원 단위입니다. 아무래도 100만원을 그냥 두시기에는 좀 아깝고, 만약에 이게 짜투리 하다 보니까 90 몇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또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100만원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파킹 통장은 타이거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0.01씩 매일 붙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매일 붙는 구조고,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는 ETF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CD 금리 투자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D 금리가 중요한데 뭐 1년 동안의 추이를 놓고 보면은 많이 올랐을 때는 3.8,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조가 반영되면서 3.55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추이이다 보니까 CD 금리를 투자하는 거 결과적으로 CD 금리만큼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형태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절대 손실 볼 수가 없는 구조이긴 한데 금리가 떨어질 때는 호가 변동 때문에 약간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을 어느 시점을 7월 15일 정도를 놓고 보면 1년 동안에 이제 불이 결과를 보면은요. 여기가 54 아니 5267호였습니다. 여기가 526755였고요. 대략 5267호 정도 되겠죠. 5267호 정도 될 거고 현재가 54625입니다. 두 가지 차이를 나누게 되면은 결국 3.57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세 차익이 3.57 정도이니까 3.57을 뭐 매일 뭐 이틀 뭐 하루 안에 나눠 가지고 수익을 매일 주는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발행어의 일반 금리가 3.2가 가장 높거든요. 원래는 3.3, 3.4 뭐 이랬었는데 3.57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발행어음을 하시기도 괜찮지만 완전 수시로 입출금 하실 거면은 이 파킹 통장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알파가 추가된 형태가 있는데요. 코덱스에서 나온 거고 1년 CD 금리에다가 액티브 형태를 더한 거인데 1년물 수익금을 매일 쌓아주고 최대 0.5%의 추가 금리 기회까지 있다라는 이런 상품이었습니다. CD 금리에다가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코스피가 하루에 1% 이상 상승하면 추가 금리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1년에 몇 번이었더라? 얼마 없어요. 0.05%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번도 안 되겠네요. 아니지. 365일을 나눠가지고 0.05니까 한 뭐 2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에다가 알파를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코스피가 1% 이상 오를 일은 거의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05 정도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3.5가 CD 금리다 하면은 0.05니까 3.55 수준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냥 CD 금리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시장 상황 따라서 1년물이고 얘는 아까 CD 금리는 3개월 물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얘가 더 많이 빠질 때도 있고 얘가 더 많이 빠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MA 정리해 볼게요. 금리 변화는 크게 없지만 중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금리들이 약간씩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RP 기본 CMA는 3%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AF 같은 경우에는 3.37 그다음에 3.34, 44, 3.3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영업점에 가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OBP의 수수료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약간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하루 정도 걸려요. 인출할 때.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행엄 이제 약정형입니다. 수시는 3.2%이고요.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따라서 금리는 똑같지만 3개월 이상 6개월까지는 금리가 확 올라가고 이제 이때부터는 은행보다 나은 금리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3.8, 3.85, 그다음에 3.9. 적립식으로 했을 경우에 4.85입니다.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월에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에 1,000만 원씩 적금하실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2,300만 원 적금하시는 분들도 4.85를 아무 걱정 없이 투자하시기에는 이 발행어음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미래에셋 CMA도 보겠습니다. 4대 증권사만이 발행어음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돼요. CMA는 3.2%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적립식은 따로 없습니다. 얘는. 근데 3.75고요. 아까 1년 동안에 3.9 3.85 뭐 이런 식인데 얘는 3.75이기 때문에 약간은 낮긴 하지만 미래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CMA를 형태를 발행엄으로 바꿔두시면 3.2%를 준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립식은 없지만 중도 상환할 때 가장 메리트가 있어요. 90일 이내에 상품을 투자하시게 되면요. 약정 이후에 언제 해지하셔더라도 30% 이자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91일부터는 50%의 수익을 맞춰줍니다. 그러다 보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매수 시간은 11시 반까지도 가능하고 주말에도 자동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약 매수만 되고 실제 매수 들어가는 거는 월요일 날 들어가는 겁니다. 자, NH도 볼게요. NH는 사실 메리트가 크게 없습니다. 당장 3.0으로 떨어져 있어요. 수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3.2, 맥스는 3.8인데 사실 메리트가 별로 없고요. NH는 이런 상품들로 주력하는 게 아니라 PB 상품 위주로 세일즈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립식도 있기는 한데 적립식은 4.75를 주는데요. 100만 원 안 써있네. 100만 원만 가능합니다. 100만 원까지만. 아까 한투가 앞서서 보신 것처럼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얘는 100만 원이다 보니까 뭐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금액이 중도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신중하게 첫 번째 스텝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KB는 제가 이거 하고 있지만 금리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2.9고요. 수시 2.9입니다. 그리고 얘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메리트고요. 4.5 그나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데 얘는 금리가 낮긴 하지만 KB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5월에 1,0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KB는 자꾸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요. 증권사 다른 회사들이 그 특판이나 어떤 그 마케팅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KB는 최근에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걸 하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얘는 RP도 메리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RP가 발행원보다 금리가 더 높아요. 높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31일 단위 재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 단위 재투자고요. 뭐가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써놓으면 되게 정직한 증권사예요. 되게 고마운 증권사입니다. 여러분들을 현혹시키지 않고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RP는 월 단위, 얘는 1 단위 재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MMW는 실적 배당이고요. 사전에 협의된 이자율로 투자하긴 하지만 보수가 있다라는 거, 증권사 직원이 운용하는 보수가 있다라는 거. MMF는 거의 펀드나 다름없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수익률이 조금씩은 변동되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기준금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쩌리로 그냥 신한 가져왔습니다. 신한 요새 워낙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신한은 마케팅에 지금 완전히 진심입니다. 신한 같은 경우에는 이 CMA 말고도 투자할 만한 금융상품들이 많아요. 얘는 28일 단위로 재투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95 정도입니다. 나쁘지는 않죠. KB보다 낫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웃긴 게 얘는 수시 RP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CMA 수시 RP거든요. 근데 보면은 3.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맞느냐라고 봤더니 6월 3일로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7월 16일자가 되다 보니까 아마 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거 의외로 증권사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많이 안 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막 2.4 이런 데도 있어요. 미친 겁니다.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한 같은 경우에는 외화 RP가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특판 RP가 거의 소진되다 보니까 지금 5.2가 맥스입니다. 기간 따라서 외화 RP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얘보다 한투가 훨씬 낫습니다. 한투의 외화 RP는요, 신한의 외화 RP와 비교해서 4.85가 기본이고 5.2는 6개월만 돼도 5.25인데 얘는 1년 넘어가면 5.2인 거죠. 5.8 1년 동안 5.9 적립식으로 하면 5.9까지 됩니다. 외화 쓰시는 분들은 한투가 짱입니다. 그리고 미래 SS에서도 외화가 있는데 4.4, 4.5, 4.6 이 정도다 보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한투로 외화 RP는 가면 되겠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투가 어쨌든 현재로서도 가장 베스트이고 증권사 이미지도 좋고 뭐 사실 고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투랑 미래를 쓰시게 되면 다른 증권사에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크게 신경 안 쓰고 투자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가장 베스트 증권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상품들이 키움이나 ELB로 특화된 상품들이 있긴 하지만 메리트가 있잖아요. 보시면 자기 자본도 크고 안정적이고 메리트도 있고 하다 보니 한투랑 미래셋을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수시로 매일 이자가 불이되는 형태로서는 한투와 미래가 가장 금리가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투는 진짜 발행원 한도가 거의 꽉 찼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NH는 아직까지 계속 유지 중인데 3.05라는 거. 미래는 한투 다음으로 수시가 가장 높다. 그리고 적금 형태의 최강자는 역시 한투, 월 1,000만원까지 4.85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연간 1억 2천만원까지 가능한 상품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품들을 많이 말씀드려서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한테 맞는 상품을 하시면 되고, 어려우시면은 최소한의 멤버십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 계좌인 것처럼 상담해 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상품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거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